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하기 제 187회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시아씨입니다. 또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네, 요새 이상하게 어디 가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게 대부분 별로 이렇게 시큰둥해 하세요.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게 희비가 엇갈려. 이게 인사하러 다니기 참 미안스러워 요새.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게 좀 뭐랄까 관심이 없는 층들이 있고, 관심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조금 결과가 안 좋아서 뭐 우울해하시거나 조금 기분이 좀 찹찹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좋냐? 참고로 너는 국민의힘 지지자냐?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 선거를 할 때는 정당 위주보다는 조금 사람이 괜찮으면 많이 지지하는 편이에요. 이런 거죠. 실제로 이 팜플렛 같은 거 오면은 제일 유심히 보는 게 뭐 학벌, 뭐 이제 인맥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뭐 이제 전과 기록 이런 거 봅니다. 그 실제로 이제 음주운전 기록이라든가 뭐 사기죄 뭐 이런 게 있나 이런 걸 좀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지하는 거는 이제 민주당인데, 민주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대 정당의 후보와 비교했을 때 좀 별로다 싶으면 솔직히 이제 국민의힘 쪽도 지지하는 편입니다. 너 이 빨갱이냐? 빨갱이라뇨. 네. 옛날에는 그 진보정당을 지지하면 빨갱이라고 그랬는데, 참고로 저는 우리 집에서는 이제 빨갱이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 대학생 때부터 솔직히 대학생 때는 그냥 할아버지나 우리 부모님들이 야 이제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새누리당 한나라당 뭐 이제 지지해라 뭐 얘기하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묻고 그랬는데, 조금 이제 머리가 크고부터는 약간 진보당 이런 게 좀 멋있어 보여. 그래갖고 뭐 예전에 그 정의당 이런 것들을 소수 정당을 많이 지지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표죠, 사표. 이제 죽은 표가 되긴 하는데 뭐 나름 또 머리에 든 건 있다고 또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더불어민주당이 뭐 딱히 잘해서라기보다는 그나마 이제 차악이죠, 차악. 사실 차선 책이라기보단 최악이 아닌 차악을 저는 선택하는 게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완전하지도 못할 뿐더러 완전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좋은 면모만 보니까 그런 거를 열심히 치장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누가 덜 나쁜 놈이냐 뭐 이 정도 선에서 선거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거품 물고 막 달려들 사람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은데, 사실 정치 얘기나 이런 종교 얘기는 사실 끝도 없고 답이 없어요. 사상 논쟁, 이념 논쟁, 종교 논쟁, 정치 관련 논쟁은 이게 믿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자신의 신념을 믿고 싸우는 내용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타협이 없습니다. 타협점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을 설득할래도 설득되지도 않고, 설득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 진짜 어떤 큰 계기를 통해 깨달음을 얻지 않는 이상은 자기의 그 신념에 따라서 사람들은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똑똑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너도 그러냐? 나도 그러지. 나도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고 살 텐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남의 얘기를 듣기는 해도 그거를 받아들이진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선거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결과는 어쩔 수 없이 지지하는 사람이 많고 적고로 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수결의 원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맞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지지자가 그 사람을 뽑았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할 거 없이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번 정부가
그 과거의 정부들처럼 실패하지 않도록 계속 모니터링 해주면서 지지할 것들은 지지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한번 삐딱한 눈으로 보면 끝없이 삐딱하게만 봐요. 뭐 좋게 보일래야 보일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한번 시각을 바꿔서 또 좋은 쪽으로만 또 봐주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누군가 거품 물고 개소리 한다고 또 그럴 텐데, 인생 살아보니까 사실 누가 되든 간에 당신한테 당장 이익이 오는 건 잘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진짜 돈이 많은 기득권층이 아니고서는 일반 서민한테는 그게 피부에 와닿을 만큼 팍팍 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물론 올 수도 있겠지. 근데 보편적으로는 그게 확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고 삶이 좋아지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우리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가져가면 바뀔 것 같았잖아. 바뀐 게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물론 코로나 방역 대책을 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다르게 느낄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가만히 있다고 생각을 해 봤을 때 우리의 주변이 바뀌어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신경만 쓰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투표권을 행사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이 정치와 이런 경제 상황들을 면밀히 봐주면서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정신만 깨어 있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요즘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냥 제가 또 주접을 한번 떨어봤고요. 자, 오늘 커피 얘기를 시작을 해서 오늘의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새 저희 방송에 댓글도 없고 사연도 없어서 그냥 진행할 거야! 우리 방송 폭망하는 건가? 점점 사람 줄어. 괜찮아. 언제 내가 이런 거에 좌절할 애가 아니지. 언제나 그렇듯,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든다고 그래서 특별히 바뀌진 않습니다. 네, 어차피 이 방송을 처음부터 시작할 때 큰 그림을 그리고 시작했던 게 아니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한테 무슨 방송하는지 나한테 좀 소개 좀 해달라. 솔직히 제가 방송한다고는 얘기는 해도 어떤 방송을 한다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세울 만한 것도 사실 없고, 이상하게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좀 그려. 왠지 나를 내 속마음을 속속들이 보는 것 같아서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잘 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진짜 친한 사람들을 빼고는 거진 다 알려드리진 않는데, 안 알려드려도 어떻게 또 수소문 해갖고 또 열심히 찾아갖고 또 오시는 분들 보면 진짜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제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이 방송을 지인들이나 또 이렇게 학원에 잘 얘기 안 하는 것은 나름 쪽팔려서 그러는 거니까 그러려니 해주셨으면 땡큐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커피는 프렌치 카페에서 나온 이 종이팩 타입의 커피인데요. 일단 아메리카노 노 슈거라고 써 있습니다. 뭐 프렌치 카페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게 남양이죠. 남양에 대해서 이 경기 일으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남양을 그렇게 선호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시음 차원에서 먹는 거니까 또 저런 거 불매하지 않고 먹는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갖고 있는 게 로스터리 R, 이게 그 프렌치 카페에서 그 출시한 컵커피 시리즈인데, 일단 로스터리만의 듀얼 아로마 프로세서로 짙은 바디감과 깔끔한 아로마의 밸런스를 맞추다 라고 써있습니다. 듀얼 아로마 프로세스. 이야, 단어 찰지다. 듀얼 아로마. 뭘 또 듀얼이야, 씨.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 뭐 영어 쓰면 있어뵌 줄 알아, 다들. 뭐 다 프렌치 카페, 뭐 로스터리. 씨, 짜증나 미치겠어 진짜. 아니, 영어를 그렇게 잘하면 내가 말을 안 해요. 잘하는 사람 몇 되지도 않는데. 아니, 뭐 그냥 한국말 쓰면 되잖아. 복합, 향기, 추출법 뭐 이런 거. 아니, 그냥 꼭 듀얼 아로마 프로세스 이렇게 써야 돼?
뭔 뜻인지는 알아듣지. 응, 알아듣는데 굳이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자, 커피 원두는 케냐산 55%에 콜롬비아산 35%. 그럼 90%죠. 10% 어디 갔어? 또 사기치는 거야? 아니, 케냐산 55%에 콜롬비아산 35%. 10% 어디 갔어? 10%. 또 안 써있네. 에이씨. 일단 그렇대요. 일단 10%는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90%의 원두에 대한 표기가 나와 있고요. 정제수, 듀얼 딥프레소 커피 추출액이라고 써 있습니다.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얼 아로마 프레소로 내린 에스프레소의 풍미, 카페 즐기든 어쩌고 저쩌고 실온 보관이 가능한 한 차갑게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냉장고에 넣어놨지요. 자, 또 하나의 커피는 에스프레소 실키 라떼. 신선한 우유가 그대로 넣어 강렬한 에스프레소와 밸런스를 맞추었다 라고 써있습니다. 흔들어주세요 라고 써있네요. 자, 옆에 보니까 역시나 커피 목이 있는 거 아니야? 갑자기 이렇게 가려워. 어이씨, 이거 왜 이래? 아씨, 물이 방구석. 여보, 우리 에어컨 좀 달아주세요. 여보, 에어컨 좀 달아줘. 네. 케냐산 55%, 콜롬비아산 35%, 똑같이 90% 제가 숫자 잘못 더하는 거 아니죠? 제가 학원생들 앞에서 이 숫자 개념에 자꾸 깜빡깜빡 해갖고 이제 요즘 좀 감점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제가 소시적 수학도 못하진 않았습니다. 네. 수학 좀 했는데, 그래도 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네. 물론 문과지만, 그래도 문과라고 뭐 수학 못하라는 법 있어? 네. 기본적으로 지금 얘는 원유가 들어가 있고, 정제수와 설탕, 혼합분유, 네덜란드산, 산도 조절제, 유화제, 합성 함유, 우유 함유라고 써 있습니다.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케냐와 콜롬비아, 케냐랑 콜롬비아 이 투 블렌드는 많이 쓰는 조합은 아닌데,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많이 흔하진 않아요. 그래도 먹어볼게요. 맛있는데? 약간 쓰다. 오,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데? 근데 솔직히 블렌드 됐다라고 느껴지기보단 그러니까 맛이 좀 복합적인 듯한데 되게 좀 밋밋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콜롬비아나 오리지널 팩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맛이 단조롭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드러운 바디감이 느껴지면서 적절히 쌉싸름하면서 구수한 풍미와 함께 뒷맛에 살짝 단맛들도 올라오니까 그래도 약간 플랫한 느낌의 커피는 아닌 것 같아요. 너는 그래놓고 영어 쓰냐고요? 야, 이 후레 자식아, 그러려고 그랬지. 그냥 이게 용어상 그게 좀 입에 붙어서 그래. 그냥 평범하고 밋밋할 수 있는 맛이 아닌 조금은 그래도 뭔가 뭐랄까 이렇게 동글동글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단조로운 듯 하면서도 약간 여러 가지 느낌이 좀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뭐 시중에 유통되는 블렌드 커피들만큼 약간 뭐 이렇게 균형 잡힌 그런 맛이라기보단 생각보다 맛있어요. 생각보다. 어디까지나 이건 제 주관이에요. 제가 막 이렇게 맛있다고 그래서 막 얘기했더니 주변에 막 맛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뭐 내 입장상 그런 거예요. 자, 에스프레소 실키 라떼입니다. 네, 실키란 표현을 좀 일반적으로는 잘 안 하실 텐데 보통 우리가 실키하다 그러면 뭐 이제 약간 비단스럽고 입에 이 딱딱이 감기는 뭐 약간 그런 맛이 부드럽고 순하다 요런 뉘앙스로 이제 형용사의 개념으로들 많이 쓰실 거예요. 그쵸? 보통 이제 실키하다 그러면 왠지 느낌상 실키? 뭐 이제 보면 약간 뭐 비단? 뭐 부드럽다고? 그러니까 이제 부드럽고 비단결 같은 보통 이제 직물을 표현할 때 쓰는 건데 이게 커피에서 쓰일 때는 보편적으로 부드러운 바디감, 그러니까 부드러운 맛
그러니까 좀 우유가 섞이니까 목에 넘어갈 때 부드럽게 넘어간다. 약간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유가 섞이니까 좀 커피와 우유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조화로움 속에서 부드럽게 넘어간다. 뭐 이제 그런 뉘앙스인데 마셔볼게요. 일단 이게 들어간 것이 커피가 케냐와 콜롬비아고 설탕과 혼합분유가 들어갔는데 이거 달큰하니 맛있는데? 오, 맛있어. 근데 약간 요 맛이 그 깔루아 있죠, 깔루아. 아마 깔루아라고 그러면 커피 하시는 분들 많이 알아들을 거예요. 이게 약간 좀 칵테일 쪽에서 쓰는 건데 그 앱솔루트 컴퍼니에서 이제 그 이게 멕시코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약간 분위기도 약간 멕시코스러워. 이게 제품이 깔루아라고 아마 검색해 보면 아시겠는데 이게 커피 리큐어예요. 리큐어인데 이게 이제 그 술 그러니까 이제 100% 아라비카 커피에다가 이제 사탕수수 혼합을 증류주에다가 이제 섞어갖고 그러니까 바닐라 맛도 있고 이제 캐러멜 맛 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칵테일에 써요 이거를.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실제 카페에서도 응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커피 향과 맛이 좀 진하고 약간의 술 느낌도 살짝 있어서 이거를 이제 제빵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카빵 그런 거 만들 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뉘앙스가 나요. 이게 약간 리퀴드 타입의 커피로 만든 느낌이 좀 나거든요. 특유의 그 캐러멜 발효향 같은 약간 그 술 느낌? 술 섞은 거. 약간 아이리시 커피 같은 느낌도 살짝 납니다. 맛있는데? 일단 달큰하면서 약간 깔로아스러운 듯한 그 단맛과 커피와 우유의 조화가 비교적 좋아요. 와, 이거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에스프레소 실키라떼 맛있네요. 뭐 남향이라고 물론 딱 좋아하진 않는데 기존에 이런 컵커피 스타일이 나오는 것 치고는 조금 더 특색이 살아요. 보통 컵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커피의 맛과 그냥 단맛 정도의 조절이라고 그러면 얘는 약간 리퀴드 타입의 진한 커피의 느낌이 좀 나면서 약간 그 알코올기도 살짝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게 좀 리퀴드 타입이라서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거든요. 써있기로는 강렬한 에스프레소에 이제 좀 딥 에스프레소 듀얼 아로마 프레소라고 써서 조금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만든 느낌이 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프렌치 카페 로스터리 이런 걸 보지 않고 남양 우유라는 걸 보지 않고 단순히 먹으면 달큰하니 맛있습니다. 물론 달지 않은 라떼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그냥 달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는 맛있네요. 솔직히 맛있어요. 이게 기존의 라떼에 설탕 시럽 같은 거 넣었을 때 그런 느낌이라기보단 약간 그 향신료와 첨가물들이 좀 섞인 듯한 느낌? 생각보다 맛있는데? 아, 솔직히 요 정도만 돼도 이게 만약에 테이크아웃장 같은 데다가 이렇게 예쁘게 담아가지고 얼음잔에 나가면 소비자들이 그렇게까지 의심을 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해요. 일단 가격도 싸고, 제가 이걸 편의점에 샀는데, 편의점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제 처남이 이제 출장을 갔습니다. 이제 외국으로. 부럽더라고. 부러워. 인천공항에 가갖고 이제 코스프레 한 거죠. 해외여행객 코스프레. 생각보다 인천공항에 늦은 시간이 되니까 다 영업을 중단해서 사람이 없어. 아니, 한 6시까지만 해도 좀 사람이 있다가 좀 지나니까 뭐 식당들도 다 문을 닫고 거기 보시면 이제 뭐 로밍하는 곳 말고 보험 있잖아요. 보험. 여행객 보험. 그리고 이제 그 환전소 이런 데도 다 문을 닫아버려요. 한 7시, 6시 반에서 7시쯤 문 닫는 것 같은데? 편의점 빼고는, 뭐, 불이 켜져 있는 데가 없어. 그 카페랑. 그래서, 이 처남이랑 이제 배웅하러 간 거죠. 왜냐면, 교통편이 마땅치 않아서, 이제 저희가 이제 데리고
이제 모셔다 준 거거든요. 또 짐도 있고 하니까 이게 또 장기 출장을 간 거라 한두 달 이상 출장을 가니까 뭐 처남 얘기 들어보니까 유럽의 웬만한 곳들을 다 출장을 가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부러웠어요. 나는 왜 이러고 있나? 나는 왜 이 방구석에서 이러고 있나? 아이씨. 나도 한땐 잘 나갔는데 막 이러면서 아무튼 이제 출장 가니까 이제 겸사겸사 공항 구경도 가고 또 이제 여행객 좀 코스프레도 좀 하면서 분위기도 띄워보려고 이제 간 거죠. 가갖고 이제 내가 뭐 얘기하다 또 이 얘기하고 나 이제 미쳐가고 있나봐. 이제 정말 미쳤나봐. 제가 이제 뜬금없이 이래요. 막 이제 나 미쳐가고 있어 이제. 한때는 총명하다. 총명하다, 스마트하다, 천재 아니냐, 뭐 이런 소리 들었는데, 지금은, 바보 형, 바보 아저씨, 막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괜찮아, 괜찮아, 뭐 어때? 어차피 죽을 때 빈손으로 가는 거, 뭐, 어떤 평가를 받든 그게 뭔 상관입니까? 지금 내 삶이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그걸로 된 거죠. 아무튼, 그, 공항을 갔다 왔다. 네, 그러면서, 요즘에 해외 여행객들이 많다곤 하는데, 그래도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이제 뭐 공항들도 많이 정상화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이제 외국을 나가고 싶은데 뭐 사실 갈 만한 형편도 안 되고 응? 뭐 예전처럼 뭐 돈을 팡팡 버는 것도 아니고 또 그나마 이제 있는 시간 강사 마저 잘라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알바라도 해야지. 안 그래도 지금 집에서 엄청 쪼이고 있거든요. 돈 좀 벌으라고. 사실이죠. 가장인데 가장이 돈을 벌고 집안을 지탱해 줘야지. 그러니까 가장이 이렇게 놀고 먹고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제가 너무 한 2년 가까이 좀 놀고 먹는 거에 좀 익숙해졌어. 네, 코로나 동안에 이제 조금은 이제 그 프리랜서 강사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죠. 근데 남는 시간 동안에 이제 또 뭐 집안일도 하고 또 다른 케어 할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뭐 사실 이렇게 뭐 한가하진 않은데 안 그래도 요새 지금 이수자 과정이라고 그 이제 능력교육개발원에서 이제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에서 이제 교육 내용 같은 것들이 이제 국비 학원들이죠.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통제를 받는 내용이 있고 이제 교육 내용 자체는 이제 능력교육개발원 같은 곳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심사 같은 걸 나옵니다. 이 학원이 똑바로 잘 가르치고 있나? 뭐 이제 이런 걸 평가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매년 받는 거라서 이제 올해도 이제 또 받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걸 하면은 강사한테 딱히 좋을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게 학원이 평가를 받다 보니까 오히려 강사들한테 이제 부담이 가는 거죠. 왜냐면은 뭐 시급이 더 세져진다든가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냥 업무량만 좀 과중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미묘한 어떤 불편함과 신경전들이 있죠. 이런 거죠. 돈을 더 주면서 시켜야 되는데 돈을 더 안 주면서 자꾸 뭐 시켜. 그러다 보면서 이제 뭐 이거 했네 안 했네 이러면서 이제 또 이제 불편한 감정들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했어. 그럼 이 시간 외 수당으로 해가지고 이제 또 계산을 받으려고 그러면 학원 측에서 되게 좀 또 뭐 이런 거는 좀 너무 루즈하게 책정된 거 아니냐. 뭐 예를 들어 2시간이면 될 것을 왜 4시간 했냐. 뭐 이제 또 이러면서 미묘한 신경전들이 있습니다. 아니 누가 일부러 4시간 하고 싶어서 누가 4시간 하겠냐고. 응?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거지. 그쵸? 물론 양심상 의도적으로 길게 하는 건 나쁜 거지. 근데 이게 하나하나 하는 작업들이 손이 많이 가요. 뭐 사진 찍은 거 편집해서 올려야 되고, 거기에 또 생각을 해서, 서류 작성해야 되고, 그게 뭐 무슨 복사 붙여넣기냐고. 이게 생각하고 평가한 거 내용들을 이제 옮겨 적는 건데. 아무튼 나 요즘 예민해. 예민해. 돈도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예민하게 시켜.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요새 갑자기 욱해가지고 또 한마디 했어. 제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막 개기는 거. 밑도 끝도 없이 막 개겨. 제가 안 그래도 이 프랜차이즈 회사들에게 오지게 임원들한테 개겨갖고 찍혔잖아요. 찍혀갖고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욱하면 안 돼. 믿는 구석 없이 욱하면 안 돼. 뭐 예를 들어 로또라도 뭐 한 수백억 당첨됐을 때 욱해야 되고 나같이 가진 거 없을 때는 욱하면 안 돼 여러분. 참아야
돼. 나같이 살면 인생 끝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백수 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비위도 맞추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머리만 커가지고, 이 비위 맞추고 이런 걸 못해. 아무튼 지금 이번에 이 프렌치 카페, 남양에서 나온 커피가 생각보다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이렇게 또 했는데, 먹어봤는데 또 그지 같네. 오지게 맛없네. 또 이러면서 또 저한테 막 뭐라 하지 마시고, 생각보다 저랑 입맛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이제 인스턴트 커피를 많이 먹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인스턴트 커피의 어떤 기준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커피는 비교적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커피 맛과 우유 맛, 거의 개성과 약 적절한 단맛, 거기에 또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이 블랙이니까 노슈거라 깔끔한 아메리카노 뭐 저렴한 커피들에서 많이 나오는 오히려 저렴한 커피들은 쓴맛과 탄향들이 도는데 오히려 이런 가공 커피는 좀 그런 게 덜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마시기가 크게 불편하지가 않죠. 아무튼 이렇게 케냐와 콜롬비아 블렌드가 된 남양의 프렌치 카페 로스터리 R 시리즈 커피 노슈거 아메리카노랑 에스프레소 실키 라떼 두 가지 커피를 한번 시음해 봤습니다. 물론 내가 시음한다고 뭐 협찬해주고 그런 거 1도 없는 거 여러분 아시죠? 물론 협찬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 그런 거 없어. 굳이 이런 거 뭐 1,000원짜리 협찬 받아 뭐해? 그럴 생각 없고요. 그냥 제 방송은 이제 매니악한 측면도 있고 그냥 솔직한 내 느낌을 전달하는 게 내 원래 취지라 뭐 눈치 안 보고 얘기하는 것이 제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커피를 간단하게 리뷰해보고 이번에 그 월요일 날인가요? 네, 제가 이제 가르쳤던 이제 교육생들이 이제 학원을 좀 찾아오셔서 원두 시음도 하고 그리고 이 뱅쇼도 만들어서 갖다 주셨어요. 근데 혼자 먹기 미안하니까 학원생들하고도 같이 먹었는데 상당히 맛있어. 그러니까 집에서 정확하게 뭘로 만들었는지는 제가 너무 흘려 들어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제가 좀 시음을 또 하고 있거든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야, 어우 진해. 어우. 얼음 좀 넣어야겠다. 얼음 좀 넣어서 먹을게요. 제가 얼음을 좀 부었어요. 네, 제빙기가 집에 있으면 좋겠는데, 집에 제빙기 사놓으면 쫓겨나. 안 그래도 제가 돈도 못 벌면서 자꾸 돈 쓸 꿈지만 해가지고. 요새 빔 프로젝트로 영화 보면서 입 싹 닦고 그냥 가만히 있고 있습니다. 돈 들어갈 일 있으면 이제 와이프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돈을 못 버니까 참 이게 눈치 보고 슬프네. 돈을 잘 벌어야 팡팡 쓰면서 용돈도 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아무튼 뭐 어떻게 살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면 되죠. 네. 자, 지금 뱅쇼를 먹고 있는데 참고로 이거를 이제 제가 가르치던 그 종합반에 아주 그 커피에 열정이 넘치는 우리 여성분 권양. 네, 실명은 밝히지 않을게요. 아마 이 방송 또 들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제 방송 열심히 찾아갖고 어떻게 또 알아냈대고 하시더라고요. 듣고 계시대요. 고마워요 권양. 네, 이름은 안 밝힐게. 네, 미모의 권양. 우리 권양이 결혼을 하셨어요. 네, 참고로 제가 유부녀는 찝적대지 않습니다. 잘 아시죠? 제 방송 듣는 분들. 저는 절대 임자 있는 여자한테 찝적대지 않아요. 임자 없는 여자한테 찝적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찝적대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양아치 아닙니다. 그냥 이쁜 여인들 다 좋아하는데 우리 권양이 되게 귀여워요. 얼굴 동글동글하니 몸도 통통하니 아주 제가 좋아하는 여성상인데 되게 여성스러우면서 되게 귀여우신데 이분이 일단 커피에 대한 열정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제가 이분을 가르치면서 상당히 이 클래스인 경우에 보통 클래스에서 커피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분이 보통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이 권양이 그나마 그 반에서 한 명에 들었었어요. 근데 이분이 실제로 이제 제가 얘기를 해주면 바로바로 먹어본다든가 실제로 카페를 다녀온다든가 뭐 이렇게 열정도 넘치고 실제로 이제 그때 제가 한번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학원생들 중에 카페쇼 갔다 와서 코로나 걸린 친구라고 말씀드렸던 적 있잖아요. 바로 이 친구가 그 친구예요. 그만큼 열정이 넘치는 친구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기 드문 친구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를 보면서 뭐 가르치는 재미도 있지만 좀 동기부여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젊을 때 커피 막 배울 때 그런 좀 약간 열정적인 느낌들이 제가 되살아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저는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미라야, 미라. 화석이 됐어. 열정이 화석이 돼갖고 불이 안 붙어. 커피 할 생각도 없어. 사업할 생각도 없고. 그냥 이렇게 시간 때우고 놀면서 돈 버는 게 내 낙인데, 아무튼 이분을 보면서 열정을 좀 느끼는데, 이분이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 집에 로스팅기를 사서 로스팅을 해요. 집 베란다에다가.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하겠어? 여러분들도 안 하잖아. 나도 안 해, 그렇게. 왜? 우리 와이프 눈치 보여서. 대단하다니까? 최근에 나온 그 컴팍에서 PK100이라고 이게 이제 랩 리테일 그라인더 시리즈거든요. 참고로 이 그라인더가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리테일 그라인더 하면 EK43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EK43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라인더예요. 그 컴팍이라고 하는 이제 조금은 이제 메이저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스페인 그라인더라서 국내는 뭐라 그럴까 이제 그 이탈리아나 이제 보통 독일 제품들이 보편적으로 더 많이 선호되긴 하는데 이 컴팍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전에 월드 바리스타 대회에서 이제 이제 그라인더로 사용되면서 국내에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이 쓰던 게 이제 K10 모델을 이제 많이 썼었죠 과거에. 근데 요새는 이제 요 리테일 그라인더 타입의 이제 PK100이 이제 새로 나왔는데 지금 요 그라인더를 우리 권양이 쓰고 있습니다. 이걸 집에 놓고 있는데 이 PK100 같은 경우에 한번 찾아볼까요? 컴팩 이게 300만 원이 넘어요. 뭐 300 이게 둘이 트레이닝에서 이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독점 공급을 해서 이제 이 둘이 트레이닝이 수입을 해서 유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런 지정 업체를 통해서 사야 나중에 AS를 받거나 문제가 됐을 때 이제 좀 그 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물론 직구도 가능한데 직구하는 거보다는 이제 국내 업체를 통해 사는 방법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직구를 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출력 문제나 이런 것들이 참 안 맞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교체하는 사례들도 실제로 있어요. 지금 이게 360만 원대 형성이 돼 있습니다. 300만 원대가 넘는 그라인더니까 리테일 그라인더 치고는 싼 가격은 아니죠. 근데 이거를 집에다 놓고 쓴다니까? 우리 권양이. 야, 대박이야. 집에다가 이 로스터기도 놓고 직접 로스팅 해갖고 에스프레소도 내려먹고 와 나보다 더 나아. 아무튼 권양이 우리 이번에 이 뱅쇼를 만들어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마셔보고 있거든요. 뭐 뱅쇼 그러면은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익숙한 음료는 아니죠. 왜냐면 이게 유럽 쪽에서 겨울철에 감기 걸리거나 그러면 와인을 시나몬이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과일 같은 걸 넣고 끓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쌍화탕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와인, 시나몬, 과일, 향신료 같은 걸 넣어서 끓인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어로 요 뱅이 이제 와인을 뜻하는 거고 이 쇼는 이제 따뜻하다, 그러니까 따뜻한 와인이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어로 이제 멀드 와인이라고도 이제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뱅쇼는 끓이기 따라서 이게 뉘앙스 자체가 달라지는데 제가 예전에 이거 고양이똥에 있을 때 이 뱅쇼를 좀 끓여서 판매했고 실제로 반응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요새 이제 뱅쇼 파는 집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뱅쇼를 이제 좀 익숙해하게 생각하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 때 많이 끓여 먹는 어떤 전통적인 음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외국에서 특히 유럽 쪽에서 유학을 하거나 뭐 이제 여행을 많이 길게 다녀오신 분들 특히 이런 뱅쇼를 많이 접했던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뱅쇼가 익숙하지 않았다가 와인 열풍과 같이 이 뱅쇼가 조금 부각되면서 최근에 이 뱅쇼를 많이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음료가 되었어요. 보통 뱅쇼를 끓일 때는 레드 와인을 많이 쓰는데 저도 이제 레드 와인을 썼거든요. 근데 뭐
실제로 이걸 찾아보시면 화이트 와인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화이트 와인으로 써본 적이 없어서 화이트 와인으로 끓이게 되면 또 어떤 느낌인지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또 보통 많이 쓰는 게 시나몬이나 정향, 그다음에 뭐 바닐라 빈, 그다음에 뭐 생강 이런 걸 넣어서 뭐 꿀을 넣기도 하고요. 오렌지나 오렌지 껍질, 그러니까 오렌지 필이라고 하죠. 뭐 건포도, 무화과 이런 걸 넣어서 같이 끓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끓인 다음에 걸러가지고 이제 냉장고에 하루 정도 숙성시켜서 먹거나 아니면 통째로 냉장고에 숙성했다가 이제 걸러서 먹거나 뭐 이제 그거는 집집마다 만드는 방법의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와인을 이용해서 이제 겨울철 이제 어떻게 보면 감기 예방 차원이나 따뜻하게 끓여 먹는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권양이 만들어줬는데 그 특유의 시나몬 향과 약간 그 시나몬이 계피죠. 시나몬이 계피 향이 좀 잘 나고요. 뭐 시나몬과 계피는 또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같다고 보고 있어요. 네, 약간 계피 향이 나다 보니까 수정과 느낌도 살짝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와인의 그 알코올기가 많이 날아가서 그러니까 오래 끓인 건가? 그런 느낌은 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포도 음료? 이 포도 음료에 이제 계피향이 나는 그런 느낌인데 상당히 맛있습니다. 이 달큰하면서 농도가 진하니까 아무튼 저의 건강식으로 한 잔 마실게요. 네. 뭐 저는 너무 많이 먹어서 덜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한 잔 마시면서 내 방송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권양 땡큐.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커피 기사들을 한번 찾아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커피 기사들 찾아볼게요. 자, 눈에 띄는 것부터 한 번씩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커피 원두값 2달 전보다 20% 상승. 커피값도 들썩인다. 커피 원두값이 상승으로 커피 가격도 상승 압박. 커피 원두 1kg 2만원에서 24,000원, 20% 인상. 원두 등급 높을수록 가격 인상폭 높다. 업주는 부담된다. 아하, 네. 지금 요새 계속 원두값 상승 관련된 기사를 나오면서 끊임없이 커피 가격 인상에 대해서 약간 조금 힘을 실어주는 것 같은데, 기사의 내용은 이제 조그만 소형 평수의 카페에 이제 아메리카노 아이스를 3,000원에 나오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1kg 기준으로 2만원 정도가 됐는데, 지금 24,000원이 됐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커피 가격이 올랐느냐? 이걸 좀 정확하게 보려면 생두 납품업체들의 시세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몸담고 있는 학원에서 주요 거래처가 요 GSC 인터내셔널이거든요. 참고로 국내에 이렇게 큰 유통업체들이 있어요. 뭐 알마시엘로라든가 뭐 커피 로얄 코리아, 뭐 우성, 그리고 뭐 커피 리브레, 뭐 이렇게 좀 보편적으로 많이 선호하는 이 커피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두를 구매할 수 있는 유통 사이트들이 있는데, GSC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슈퍼세일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보면은 20kg인 경우 이제 구매할 경우에 NY2FC17에서 18 MI 타입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 10,000원대인데 20kg를 구매하면 이제 8,500원, 네, 8,500원까지도 구매 가능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SHB 안티구아 많이 쓰는 과테말라 커피죠. 네, 지금 생두 가격이 20kg 기준으로, 그러니까 1kg는 이제 11,200원입니다. 1kg에 11,200원인데 원래는 이게 13,600원 정도인데 11,200원. 지금 네가 하려고 한 얘기하는 게 뭐냐? 생두 가격이 오르긴 올랐는데요. 이게 그때그때 뭐라 그럴까, 이 업체 측에서 구매할 때는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좀 체감이 그렇게까지 많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진짜 좋은 품질의 커피를 쓰게 될 경우에는 단가가 오르는 게 좀 느껴지죠. 왜냐면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 품종 같은 경우에 G1 등급을 기준으로 내추럴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그러니까 한 몇 년 전을 기준을 뒀을 때 14,000원에서 2만 원이 안 됐어요. 물론 지금도 2만 원이 안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19,000원 정도에 형성이 돼 있지만 보통 이제 세일 같은 거를 많이 끼다 보니까 17,000원 정도에 구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15,000~16,000원에 살 수 있었던 게 16,000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 정도 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얘네들이 세일하는 품목들이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저렴하게 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뭐 대량 업체들이면 모르겠는데 소량을 일정하게 구매해서 납품하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커피 가격이 올랐다고,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새끼 또 개소리 한다 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봤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두 가격이 오른 건 맞아요. 그러니까 몇 년 전보다 똑같은 등급의 커피를 살 때 조금 시세 차익이 생긴 게 맞는데 이게 징징거릴 정도의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거예요. 석유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맨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석유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게 급격하게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라 한참 있다가 내려가고 올릴 땐 또 빨리 올라가고 막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커피도 그래요. 참고로 커피는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진 않아요, 여러분. 생두 시세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커피 가격이 내려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밥 사 먹는데 예를 들어 뭐 김밥 뭐 쌀값이 내려갔다고 해서 김밥이 가격 할인하는 거 봤습니까? 뭐 떡볶이 값 일시적으로 3,000원 하던 게 2,500원 파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한번 올라오면 안 내려가죠. 그러니까 생두 가격이라는 것은 시시각각 변화가 있는데 보통 업체들이 한번 올려놓고 나서는 내릴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내렸다 올랐다 하는 게 더 이상하니까 귀찮잖아요. 또 오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입장 차이가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이 GSC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면 알아요. 물론 커피 하는 애들은 이미 다 알죠. 이런 사이트를 다 아는데 보편적으로 커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생두 사이트가 있는지도 잘 모르시거든요. 다 이런 데서 사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물론 비싼 것들도 있어요. 다 비싼 것들도 많은데 이렇게 세일 품목들을 보면은 11,000원, 12,000원, 13,000원 이런 제품들도 많아요. 이런 제품들이 많다고요. 물론 이런 업체에서 1kg에 2만원대에 납품하는 그런 커피들은 이런 커피들이 아니에요. 보통은 로부스타를 섞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100% 아라비카를 섞어도 2만원에 맞출 수 있죠.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그 1kg에 2만원이 안 되는 거, 만원대 언저리 있는 애들은 대부분 로부스타를 섞었을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100% 로부스타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하는 얘기가 다 100% 맞는 얘기는 아니죠. 왜냐면 팩트 체크도 해봐야 되고 틀린 내용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보편적으로 그렇다. 네,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주된 핵심은 뭐냐? 우리가 커피 가격, 그러니까 생두 가격, 시세가 오른다고 계속 그러면서 커피 가격 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진짜 많이 올랐냐 이거죠. 진짜 그만큼 가격을 올린 만큼 그러냐 이거죠. 물론 원두를 사서 쓰는 입장에서는 오른 게 피부로 느껴져요. 왜냐면 저도 학원에서 생두를 납품받아서 쓰잖아요. 생두래. 원두 납품받아 쓰거든요. 학원에서 직접 로스팅해서 쓰질 않기 때문에. 그럼 사다 쓰는 원두가 이번에 제가 알기로도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올랐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학원 측에서도 뭐 이제 돈 많이 들어간다. 막 이제 그런 얘기 하시죠. 왜냐면 이게 1,000원, 2,000원씩 쌓이면 보통 뭐 한 클래스당 뭐 1, 2kg씩 쓰니까 그럼 여러 클래스가 동시다발적으로 쓰면 뭐 한 주에도 기본 뭐 한 2, 30박스를 2, 30개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1,000원씩만 따져도 2만 원, 3만 원. 그럼 한 달이면 기본적으로 이제 돈이 좀 쌓이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부담이 가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납품하는 그런 업체들이 그만큼 올릴 만한 이유가 있냐 이거죠. 네, 솔직히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인상률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린다. 왜? 돈 벌라고. 내 생각이야. 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아, 뱅쇼 맛있다. 자, 다음 기사. 요새 커피값 오른다고 하여튼 그런 내용이고요. 또 다음 기사 똑같아요. YTN에서 나온 건데, 커피 가격도 줄줄이 인상, 동네 카페는 소갈이, 뭐 그런 내용이고, 최근 물가 상승에 대해 더해 원두값까지 오르면서 커피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대료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재료비도 오르고, 부가세도 오르고, 공과금도 오르고, 커피 가격도 오르니까, 먹고 살기 어렵다. 뭐 이제 이런 얘기죠. 네, 다 힘들다. 나 그런 얘기입니다. 뭐 여러분들 새삼스럽지 않죠? 다 아는 얘기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게요. 뭐 그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 원두 가격이 올랐다라는 내용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게 오르니까 같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이게 오를 만한 이유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 이게 이래저래 이거저거 다 오르니까 우리도 올려야겠다, 뭐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면 꼭 대두되는 내용이 뭐냐면, 식약처에서 커피 전문점 얼음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검사의 내용이 뜹니다. 이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여름철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식용 얼음, 슬러시 등 다소비 식품의 위생 안전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6월 7일부터 2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 검사를 실시한다고 이일 밝혔다. 수거 검사 대상은 커피 전문점, 즉석 음식점 등에서 제조하는 식용 얼음, 더치커피, 분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슬러시 등등등등 뭐 이런 거를 검사한다고 하는데, 이게 매년 하는 내용이에요. 매년. 근데 매년 하는데 매년 걸리죠. 매년. 참고로 이게 개인 카페들보다는 매장 수가 어느 정도 있는 프랜차이즈를 약간 조금 먼저 이런 조사를 하는 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개인 카페 안 하는 건 아닌데, 보편적으로는 이 개인 카페보다는 조금 규모를 갖춘 프랜차이즈 위주로 많이들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름만 되면은 이런 위생과에서 나올까봐 신경을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위생과에서 나올까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항상 평상시에 신경을 써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내가 먹을 거니까, 어차피 카페 차려놓고 하면 자기가 얼음 먹고 커피 먹잖아요. 그럼 내가 어차피 나도 먹으니까 위생관리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죠? 근데 이게 매년 나오고 매년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위생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제빙기 열어놓고 그 얼음 스쿱을 그냥 얼음 거기 무대기에다 놔두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이거 되게 안 좋은 습관이에요. 왜냐면 우리 손에 세균이 많잖아요. 그 세균이 이제 얼음에 다 퍼지는 현상이 됩니다. 근데 그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자, 커피 관련 기사가 또 뭐가 있는지 뒤져보고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자, 또 하나의 기사는 커피 코코아 원두 부가세 면제, 커피값 인하라는 내용입니다. 7월부터 수입 커피 원두 부가세 10% 면제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일시적으로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부가 국내 커피 가격 안정을 위해 커피 코코아 원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6월 중에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대요. 네, 정부는 수입 단계에서 면제함으로써 원재료비가 9% 수준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근데 이게 부가세 면제한다고 해서 커피 가격이 다시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 왜냐면 다 올려놓고서 안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언급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올린단 말이에요. 왜? 이익을 남기려고. 얘네들은 어차피 뭐 부가세 면제한다고 그러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이제 그 가격에 팔겠지. 참 이래서 문제야. 네. 눈 가리고 아웅. 네. 슬프네요. 자, 다음 기사. 다음 기사는 RTD 커피 시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밀리면 끝장이다. 더 뜨거워진 액상커피 전쟁. 롯데칠성 동서 매일유업 3파전. 점유율 1위 칸타타가 주춤한 사이. 칸타타가 롯데칠성이죠? 네. 그러니까 보통 1, 2위를 롯데칠성하고 동서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매일이 꼈어요. 그러니까 3파전이 된 거예요.
물론 남양도 있고 동원도 있고 웅진도 있는데 그래도 국내 이 RTD 커피 시장은 롯데, 칠성, 동서, 메일유업에 이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게 1, 2위 격차가 1% 포인트밖에 차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절대 강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제 동서식품이 절대 강자였는데 이제 후발주자들이 계속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많이 이제 좁혀진 것 같아요. 2021년도 지금 액상커피 시장 규모가 1조 4,500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아니, 도표가. 이게 닐슨 코리아 자료인 것 같은데, 2019년도가 1조 3,770억, 2020년도가 1조 3,820억, 2021년도가 1조 4,500억. 왜냐면 이게 코로나 시기를 맞물리면서 RTD 커피 시장이 더 커지고 특히 이제 뭐 임용 효과로 해서 이제 메일 유업 쪽 커피 음료들이 이제 많이 반등을 했죠. 국내 커피 시장을 이제 10조에서 15조 정도로 내다봤을 때, 요 1조에서 2조 사이가 이제 이 인스턴트, 이 액상 커피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커피 시장 규모가 상당히 커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현재 3위권으로 바라보고 있을 만큼, 그러니까 요 근래 기사를 보면 거의 3위로 지금 약간 굳혀져 가는데, 그러니까 3위에서 5위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고 저는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계 탑 클래스의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액상 커피 시장이 이제 16.9%의 칸타타가 최근에 15.6%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2021년도 상반기니까 작년 데이터입니다. 올해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데이터가 어떻게 이게 변동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추이를 보면 지금 그 동서식품은 14.5%에서 14.7%에 유지가 되고 있고 칸타타 이제 롯데칠성이 좀 하락세 반대로 그 메일유업의 바리스타 룰스 커피가 12.5%에서 13.6%로 그러니까 지금 미묘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실제로 이 커피 음료 액상 커피 시장에서는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거의 1% 차이라 사실 언제 어떻게 뒤집힐지가 알 수가 없어요. 보통 보니까 이게 그 액상커피 1+1 행사 같은 걸 통해서 그러니까 할인 행사를 많이 프로모션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특정 업체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해요. 롯데칠성도 하고 동서식품도 하고 메일유업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더 많은 시장을 가져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1+1 같은 매출의 격차를 넓히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안 사니까. 1+1을 안 하면 안 사요. 사람들이 비싸다 생각해서. 왜냐면 컵커피 하나 2,000원이면 뭐 집에 가서 그냥 뭐 커피, 스틱커피 하나 먹지 뭐 이렇게 되는데 1+1 하면 보편적으로 한 1,000원 꼴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면 하나 사놓고 먹지 뭐 이렇게 되거든요. 저도 1+1 하면 사요. 근데 1+1 안 하면 잘 안 사요. 왜냐면 굳이 이걸 2,000원씩 주고 사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1,000원대면 괜찮네 하고 이제 쟁여놨다가 뭐 어디 여행 가거나 장거리 나갈 때 이제 냉장고에 이제 시원하게 담아놨다가 이제 차에 싣고 가면서 이제 운전할 때는 이제 커피를 먹을 일이 많잖아요. 이제 졸리기도 하니까. 그럼 실제로 이런 커피 같은 게 사 먹는 커피보다 더 이제 효율성이 낮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RTD 커피 같은 거 내 입맛에 맞는 거를 그 아이스박스에다 쟁겨갖고 당깁니다. 아 진짜로 뻥이 아니고 뭐 편의점 같은 그 뭐야 편의점이나 휴게소에 가서 뭐 3, 4천 원씩 주고 먹는 게 너무 아까워갖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먹어요. 근데 저는 만족도가 나쁘지 않아요. 그 가격에 그 정도 커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먹는 거죠. 그건 뭐 사람들마다 취향이니까 이게 맞네 틀리네 이런 얘기 할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지금 RTD 커피 시장이 네,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기사는 이 카공족과 관련된 기사인 것 같아요. 자, 내용은 환경에서 올라온 글인데 계속 얘기할 거면 내려가 달라. 카페에서 쪽지 받은 남자 분노라고 합니다. 카페에서 쪽지를 받았다는 네티즌 A씨. 대화 소리에 집중이 안 돼 적혀 있어. 대화 소리에 집중이 안 된다라고 쪽지에 적혀 있었대요. 네티즌들은 왜 카페에서 공부하는 건지라는 내용을 합니다. 이 기사에 나와 있는 이 쪽지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죄송한데 이야기 계속 하실 거면 1층으로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중이 안 돼요. 약간 이제 우는 표정을 지은 거죠. 네. 뭐 의도는 그래도 최대한 친절하고
양해를 구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였지만 기사를 보면 카페에 있던 한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받은 쪽지를 공개하며 분노를 드러냈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방금 카페에서 여자한테 쪽지 받았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충북 청주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이날 친구 3명과 함께 점심을 먹고 프랜차이즈 카페에 방문을 했다고 운을 뗀다. 그러던 중 한 여성이 다가와 반으로 접힌 쪽지 한 장을 건네서 내용을 봤는데 너무 황당했다. 종이 귀퉁이를 대충 찢어 메모지로 활용한 이 쪽지에는 죄송한데 이야기 계속하실 거면 1층으로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다. 집중이 안 돼요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카페에서 공부하는 이른바 카공족 여성이 A씨에게 자리를 옮겨달라고 요구하는 항의 쪽지였다. 이에 대한 A씨는 괜히 두근두근했다. 큰소리 안 내고 평범한 얘기만 했는데 골 때린다며 분노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아직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니 참으로 정말 답답하다. 요즘도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은데, 사실 제가 카페에서 일을 할 때, 송도에서 일을 할 때에도 제가 있었던 카페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카공족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럼 이제 카공족들이 많이 요청하는 내용이 뭐냐면, 음악 볼륨 좀 줄여주세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거 가지고 이제 사업주하고도 많이 마찰이 좀 심했었어요. 왜냐면 저희 매장이 좀 음악을 좀 크게 트는 편이었는데, 솔직히 좀 크긴 컸어. 근데 이제 학생들이 공부할 때 좀 집중이 안 돼서 그런지 좀 줄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일하는 친구들이 조금 줄여줘요. 사실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근데 사실 그 카페는 좀 음악이 또 크게 나와야 되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사업주가 오면은 왜 음악 볼륨 줄였냐 그래갖고 또 애들을 또 갈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게 마찰이 생기는데 사실은 카페는 공부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 친구들이 우리의 커피를 먹어주고 자리를 차지하면서 일단 어찌됐든 간에 수익원인 건 사실이니까 어느 정도 맞춰줬던 건 사실인데 본질적인 의미에서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것이 다른 손님한테 피해가 된다면 이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부를 할 거면 도서관이나 다른 공간을 찾아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뭐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안 하고는 그건 본인 자유지만 본인이 하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한다라는 것은 온당치 않죠. 그런 의미에서 요게 오늘날에도 이런 기사가 뜬다는 게 좀 신기해서 다시 한번 기사로 잠깐 언급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기사. 이게 이제 마지막 기사가 될라나? 생각보다 또 이렇게 꾸물꾸물 기사거리들이 좀 있네. 자, 다음 기사는 백브리핑. 스타벅스 팬이 속상한 이유 변심 때문인가 오해인가? 좋아하는 걸 좋아해 라는 문구로 최근 스타벅스에 방문하면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에 소비자들을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른바 구리다는 거죠. 스타벅스가 변했다 라고 말하는 이론이 생기고 있습니다. 시쳇말로 간지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게다가 매번 오픈런 대란을 일으켰던 스타벅스가 여름과 겨울마다 내놓는 굿즈가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국내 커피 전문점 매출 기준 1위인 스타벅스 입지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시선까지 나오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이 스타벅스에 불만을 나타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하면서 이제 글을 썼어요. 스타벅스의 공간 마케팅 이라는 내용으로 이제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은 이마트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소비자들의 인식의 변화로 인하는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미국 브랜드라는 인식이 있었다가 이게 이제 그 신세계 측에서 인수했다라는 기사들이 이제 많이 이제 떠돌고 나서부터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제 스타벅스가 한국 거다 이런 인식이 생기니까 이제 조금 이 삐딱하게 보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러니까 원래도 있었는데 이게 더 그렇게 보이는 거죠.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 브랜드가 아닌 그냥 미국 브랜드다라고 그랬으면 또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일 텐데 너무 대대적으로 이제 한국 브랜드다 이제 신세계 측에서 인수했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퍼지고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 스타벅스는 이제 한국 거다 이런 생긴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자, 오리지널 샤넬이 있다고 칩시다. 샤넬이 프랑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프랑스인데 예를 들어 이 회사가 재정이 악화돼 갖고 한국 회사에서 샀다. 그러면 샤넬이 지금 같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게 이미 색안경을 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디자인이 구리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거는 관점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삐딱한 시선에서 이걸 보니까 더 삐딱하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그냥 미국 회사였고 미국의 마케팅이었으면 아 또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일 텐데 이미 이 삐딱한 시선으로 돌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샤넬이 프랑스 건데 오리지널 프랑스 건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 회사가 인수했다. 그러면 이미 샤넬은 샤넬이 아니에요. 프랑스 브랜드가 아닌 거지. 이름만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한국 브랜드잖아. 그럼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아 이게 예전 같은 브랜드의 간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샤넬을 안 살 수도 있어. 그런 뉘앙스로 저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이마트 측에서 스타벅스의 지분을 인수한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홍보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인식 속에 스타벅스 하면 미국 브랜드, 미국 커피 어떤 그런 우리가 선망의 어떤 대상이었다가 국내 브랜드, 국내 커피 이런 인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게 조금 싼티나게 되는 거죠.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자국 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좀 약한 편이에요. 물론 최근에 뭐 BTS나 이런 한국의 또 이제 문화 컨텐츠를 좀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긴 하는데 그래도 이 예전부터 오랫동안 녹아져 있었던 야, 국내는 약간 구려 약간 이런 거 있죠. 국산은 구려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그런 의미에서 이 브랜드 가치에 대한 그 오리지널리티가 없어지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이 브랜드는 이제 구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물론 스타벅스의 오랜 전통성상 충성 고객도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 스타벅스의 입지가 쉽게 뭐 한 방에 훅 후들리진 않을 텐데 만약에 지나치게 한국 브랜드다라고 하는 인식을 자꾸 심어주다 보면 이게 자부심이 생긴다기보단 우리나라 커피 브랜드 좀 이렇게 구려지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우리나라 거 대부부터 이렇게 구린 거 아니야? 야 씨 그냥 그래도 오리지널한 블루보틀 가야지 뭐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개소리인데 뭐 한국인 특유의 이 자국 거에 대한 이 어떤 과소평가는 그런 것들. 왠지 지금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그 어떤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한데 그 왠지 모르게 외국 거에 대한 선호도가 더 있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 한번 생각해봐요. 아이폰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 LG가 인수했다. 그리고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아이폰 안 쓸 수도 몰라. 사람들이 아이폰 안 살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미국 제품. 자, 그런 의미에서는 이 스타벅스의 이미지 마케팅이 지금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또 개소리 하는 거니까 또 오해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스타벅스 관련 기사 잠깐 해봤고요. 또 다른 거 있나 찾아볼게요. 자, 커피 관련 기사는 요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좋아하는 버거킹 관련 기사가 하나 뜬 게 있어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M&A 큰 장 선다. 버거킹 누구 품으로 갈 것이냐. 버거킹 지분 매각 가격 약 7천억 원 이상. 올 하반기 최대 감심 매물. 참고로 이게 일본 버거킹과 한국 버거킹이 동시에 매물로 같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드포 갈릭도 하반기 매물 예상하고 있고 맘스터치도 매각도 가능성이 있다. 맘스터치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가 이제 아무래도 매출 저하와 이익률 감소로 인해서 일단 그 상장을 포기했죠. 그리고부터 이게 다시 매각설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영이 악화돼서 그런 것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품질 자체를 많이 떨어뜨리고부터 이제 이 맘스터치의 인식도 딱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자, 버거킹과 이탈리안 레스토랑 매드포 갈릭이 M&A 시장에 이제 인기 매물로 나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지금 글로벌 사모펀드 운영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네, 한국 버거킹과 일본 버거킹의 동시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는 유명한 회사예요. 싱가포르 홍콩계 쪽에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주로 투자하는 이제 글로벌 사모펀드인데, 얘네가 이제 지금 버거킹을 두산으로부터 인수해서 이제 아마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키 같은 데 찾아보시면 이게 한국계 매니저가 주축이 됐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형태상으로 보면 이제 홍콩계,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쪽에 이제 글로벌 사모펀드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주축이 이제 한국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더 페이스샵이나 이제 하이마트, 오맥주 같은 회사를 이제 거래를 해서 이제 수조 원의 차익을 남긴 걸로 이제 유명하죠. 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락앤락도 그랬나? 락앤락도 아마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 버거킹, 한국 버거킹과 이제 버거킹 재팬, 이 두 회사를 매물로 놓으면서 실제로 이 시세 차익을 어마어마하게 또 가져갈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그 버거킹이라는 회사를 제 개인적으로 버거킹을 좋아하다 보니까, 물론 퀄리티는 그지 같아졌는데, 버거킹 그 햄버거에 대한 추억이 워낙 있어서 지금도 버거킹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제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와 마케팅, 물론 이제 4달러 뭐 이런 것부터 비롯해가지고, 뭐 와퍼 1+1 행사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죠. 이게 꽤 오래됐어요. 거진 한 8, 9년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1+1 행사를 한 게 제 기억에 2011년도? 한 2010년도 초반이었던 것 같아. 2011년도. 저는 그렇게 기억해요. 왜냐면 이 버거킹이 조금 더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제가 찾아보고 있는데, 그 자료에는 2016년도 3월에 버거킹 주식 지분 100%를 인수했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버거킹이 프로모션을 했던 게 기억나는 게 2012년도에서 13년경으로 생각이 나요. 이때 버거킹 세트, 와퍼 세트 하나 사면 와퍼 세트 하나를 더 주고 그랬어요. 이때부터 조금 적극적인 마케팅과 함께 조금 이제 매장 확장을 조금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누가 또 이 버거킹을 사갈지 모르겠는데, 버거킹이라는 그 버거에 대한 추억이 있어서 그런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아무튼 나의 개소리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뭐 영양가 없는 얘기지만 그냥 주접 떠는 게 제 방송 컨셉이다 보니까 그냥 주접을 좀 떨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커피 리뷰 또 한 가지 할 게 있어서 그거 해보고 그리고서 방송을 마쳐볼까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영화 한 이야기 잠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왜 그런 얘기 왜 하느냐?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니까 너무 고가워하지 마시고, 최근에 이게 좀 케이블 방송에서 다시 좀 틀어주셔서 이 영화를 좀 많이 보게 됐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공포 영화를 잘 못 봐요. 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공포 영화 돈 주고도 잘 안 보고, 제가 공포 영화를 돈 주고 마지막으로 본 게 데스티네이션으로 기억이 나요. 데스티네이션. 오늘 얘기는 데스티네이션이 아니라 TV에서 갑자기 알포인트를 종종 많이 방영해주면서 알포인트가 정말 잘 만들어진 작품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 만큼, 그 공포물의 하나의 대명사로서 이제 그래도 한국 공포 영화의 하나의 이제 좀 한 획을 그은 작품인 것 같아서 그냥 요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사실 보통 공포물 그러면 뭐 이제 귀신이 막 나오고 막 피가 튀고 뭐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뭐 이제 이런 게 보편적인데, 이 알포인트는 이 전쟁터라고 하는 어떤 뭐랄까 그 군대라는 어떤 조직을 통해서 느껴질 수 있는 어떤 폐쇄성, 그런 거를 근거로 이 공포 영화의 어떤 조금은 제약돼 있는 환경에서 이걸 잘 만든 것 같은데, 뭐 제가 뭐 어줍지 않은 영화 평론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추억의 공포물 같은 이런 귀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이제 기독교인이라 귀신을 믿긴 믿어요. 좋아하진 않죠. 귀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근데 이 귀신과 관련돼 있는 이제 추억들을 조금 꺼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뭔가 알포인트 어줍지 않은 영화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라 그냥 이제 추억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보통 지금이야 이런 영상 컨텐츠나 어떤 방송 컨텐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게 많았는데, 제가 학창 시절 때만 해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그 시절에는 케이블 방송이라는 게 없어서 정규 방송,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BS도 이게 90년대에 출범했었나? SBS가 1990년도인가? 하여튼 그쯤에 생겼어. 그 전까지는 KBS 1, KBS 2, 그 다음에 MBC, EBS는 뭐 거의 그냥 교육방송이라 뭐 TV라고 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MBC, KBS 1, 2 이게 다였어요. 근데 KBS 1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 그럴까, 시사나 좀 재미없는 거에 주로 많이 했었고, 보통 KBS 2에서 이제 뭐 유머 1번지, 조금 이제 뭐 연애 오락 이런 게 좀 다뤄졌었죠.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방송사도 별로 없었고, 예전에는 이렇게 방송도 지금처럼 24시간 돌아가는 게 아니고, 뭐 평일 같은 경우에는 뭐 12시 이후부터는 또 이제 방송을 안 한다든가, 뭐 저녁 5시쯤 돼야 또 새로 방송이 한다든가, 이렇게 좀 방송이 짧았어요. 그리고 컨텐츠가 부족했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무서운 얘기 이런 거 하려면 애들끼리 입에서 입으로 전하거나 책을 통해서 보통 봤었습니다. 그 제가 어릴 때 생각나는 게 그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그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거 있죠. 지금이야 이런 얘기하면 아 뭐 촌스럽게 무슨 라디오로 듣냐 뭐 이럴 수 있는데, 저는 그 중고등학교 때 라디오를 참 즐겨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같은 거 할 때에도 그냥 좀 뭐랄까 집중이 좀 잘 되게, 요즘에 이제 카페를 가는 것처럼 저는 이제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공부 같은 걸 많이 했는데, 왜냐면 좀 지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좀 공부하다 보면 좀 지겹잖아요. 좀 지겹거나 그러면 라디오 방송 같은 걸 들으면서 이제 좀 머리를 쉬기 위해서 좀 캐주얼한 문제들을 풀었어. 예를 들어 뭐 이제 뭐 역사, 국사 이런 거 할 때는 외워야 되는 거니까 이 조금 이제 좀 재미있는 재미거리들을 좀 찾아가면서 뭐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제 그런 걸 좀 외웠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별밤을 들을 때는 이제 이문세 아저씨가 진행을 하고 있었죠. 그때가 이제 한 88년도. 그때 이제 라디오를 많이 들었었어요. 물론 모든 애들이 라디오를 즐겨 듣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TV 프로그램들을 보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책을 많이 보거나, 그때 당시 이제 무협지, 뭐 만화책, 소설책 이런 걸 애들이 참 많이 좋아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예전만큼 많이 보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어찌됐든 간에 학생들 때는 이 무협지나 만화책, 뭐 소설책 이런 걸 거의 막 끼고 살다시피 해서 뭐 그런 거 보고서 이제 친구들끼리 뭐 이제 만화 얘기하고 뭐 이제 뭐 무협지 본 거 얘기하면서 이제 좀 얘기의 꽃을 피웠던 경향이 있는데, 이 별이 빛나는 밤에서 이 공포 시리즈 같은 얘기를 이제 해줍니다. 이제 약간 좀 효과음도 넣고 성우들이 나오셔가지고 이 한마디로 라디오 드라마 같은 거죠. 공포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뭐 지금 얘기하면 촌스럽다, 아 그게 뭐냐 뭐 이러는데, 아무튼 뭐 그 시절엔 그런 게 재밌었으니까. 근데 이 알포인트라는 영화를 보면 이게 2004년도 영화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주연을 맡았던 이제 가무성이라는 배우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손병호라고 하는 조금 약간 악역이죠. 근데 이분도 좋아했고, 이 영화를 보면 지금 그래도 좀 얼굴이 많이 알려진 이선균, 뭐 오태경, 뭐 박원상, 뭐 이런 그 배우들이 좀 많이 낯익어요. 뭐 김병철 씨, 뭐 안내상 씨도 나오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 낯익은 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공수창이라고 하는 감독의 영화입니다. 근데 국내는 이제 공수창이라고 하면 약간 군과 관련되어 있는 영화를 좀 몇몇 찍으셨어요. 그러니까 GP506 같은 영화 찍었는데, 이 이후에 좀 이럴다 할 만한 작품이 좀 나오질 못하고 있어서 뭐 제가 뭐 모르니까 제가 뭐 알겠어요. 이분 작품에 어찌됐든 유명한 게 이 알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알포인트만큼 제가 딱 약간 좀 각인된 게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포 영화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가위는 있는데, 저는 이 공포 영화를 워낙 안 좋아하다 보니까 이 알포인트만이 유일하게 한국의 공포 영화의 대명사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 알포인트를 이렇게 보다 보면
옛날에 이제 공포 영화와 그 공포 이야기들이 많이 떠오르면서 이 군대에 있을 때 이런 공포 얘기가 좀 많아요. 생각보다. 이게 좀 약간 좀 많이 오버랩이 됐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제가 그 GOP 근무를 했었습니다. GOP. 저는 참고로 현역을 댕겨온 사람이에요. 네. 사실 뭐 군대 빼돌릴 수도 있었는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군대 안 가고 개길 수도 있었는데 용감하게 군대를 갔다 오는 게 멋있다라는 착각에 갔지. 물론 가고 나서 후회했어. 내가 왜 왔을까? 근데 이런 후회했는데 저는 흔히 얘기하는 그 1등급 1급 1급으로 건장하게 행정병으로 GOP를 다녀왔습니다. 행정병이기 때문에 뭐 딴개처럼 굴른 건 아닌데 어찌됐든 일반인들처럼 현역을 댕겨왔어요. 근데 이 GOP를 가면 말이죠. 이 군대 괴담이 되게 많습니다. 군대 괴담이. 그러니까 뭐 제일 많았던 게 뭐냐면 그 뭐 어디 초소가 실제로 부대가 있던 데인데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 뭐 부대원들의 목을 다 따서 죽였다. 뭐 이제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특정 초소에는 뭐 구랭이가 산다. 뭐 이런 개소리가 있는데 근데 신기하게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밤에 근무 나갈 때 참고로 저는 통신병이라서 경계 근무는 안 썼는데 그 중대장이랑 같이 아니면 중대장이랑 같이 이제 이 순찰을 놀아요. 순찰. 그러니까 싫든 좋든 가야 돼. 중대장이 가면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중대장이 쉬는 날도 있어요. 가끔 쉬는 날이 있으면 이제 땡 잡은 건데 보편적으로 나가요. 엄청 힘들지. 새벽에 돌래니까. 나 그때 좀 코피 쏟고 그랬어. 아씨 내가 여기 왜 왔을까? 막 이래서 엄청 후회했지. 그러니까 물론 보병사단 애들이 더 힘들었는데 나도 내 딴에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순찰을 돌면 이제 그 중대장이랑 나랑 둘만 놀아요. 근데 엄청 그 으스스하고 사람도 없어요. 물론 초소가 중간중간에 있는데 되게 무섭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힘들어서 무서운 거고 나발이고 필요 없는데 이게 은근히 쫄려요. 거기다 또 막 무서운 얘기 듣잖아. 그러면 괜히 막 뒤에 누가 있는 것 같고 진짜 기분 찝찝해. 그 실제로 이 군대에 있을 때 이 괴담이 뒷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막 부대에 있을 때 이 선임병들이 그지 같은 얘기들을 해줍니다. 뭐 이초소에 있던 애가 누가 죽었다는 둥, 뭐 자살했다는 둥,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언제 있는지도 알 수 없는 확인할 길도 없는. 왜냐면 그 시절에 뭐 스마트폰이 있어서 뭐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얘기가 얘기를 거쳐 막 이제 이런 구두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는데 듣고 나면 되게 찜찜해. 실제로 이제 이런 괴담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이 알포인트라는 영화를 딱 보면요. 그때 그 GOP에서 군부대 생활을 할 때 그 어떤 그 무서웠던 그 느낌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오버랩이 돼요. 실제로 이거 알포인트 집에서 이제 불 꺼놓고 보잖아. 나 지금도 무서워. 지금도 무서워. 하늘 쏘, 하늘 쏘. 나 이거 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아. 그러니까 정말 잘 만들어진 작품인데 이게 이제 1972년도 이제 베트남 전쟁의 이제 막바지쯤에 이제 그 여자 베트공을 죽이게 되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비밀 수색 명령이 투입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본대에 복귀를 못한 그 부대원들을 찾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곳에 가갖고 뭐 로미오 포인트인가 거기서 이제 뭐 18명의 대원들이 보내는 무전이 이제 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니까 이제 그거를 수색하기 위해서 이제 9명이 갑니다. 근데 이 보시게 되면 이 상당히 뭐 그렇게 뭐 구색을 잘 갖춰진 영화는 아닌데 이게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무서워요.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귀신이 너무 예뻐. 사실 귀신이 나오고부터 좀 덜 무서워지는데 귀신이 나오기 전까지가 이제 되게 무섭습니다. 왜냐면 한 명씩 죽이거든요. 근데 약간 귀신을 씌워서 죽이는데 이게 아무래도 군대라고 하는 폐쇄성과 또 이제 그 또 음산한 분위기 또 이제 그 어떤 폐쇄적인 공간에서 폐쇄적인 어떤 명령 체계와 그 어떤 분위기 이런 것이 조금 더 공포를 배가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를 보고 있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군대가 회상이 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실제로 여기가 이제 캄보디아에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남부 장소로 이제 옛날에 이 프랑스가 뭐 휴양지로 썼다고 하는데 지금은 여기가 뭐 아주 휘황찬란하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그냥 문득 이 영화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그냥 해본 거예요. 그냥 이 여름만 되면은 이런 괴담과 관련된 추억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 여름에 이런 라디오 그 공포극장 이런 거 들으면서 이제 집에서 이제 막 방구석에서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제 막 혼자 상상을 하고 막 이제 무서운 얘기도 생각해보고 또 이런 얘기 듣고 와갖고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해주고 수다 떨고 뭐 이랬던 학창 시절이 생각나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이 알포인트라는 영화가 한번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언급을 해봤어요. 사실 이게 좀 예전 작품들이라 좀 구해서 보기가 어려운데 요새 케이블 TV에서 종종 해주더라고요. 뭐 여름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도 이걸 또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아 이게 좀 볼 때마다 재밌다. 그런 거 있죠. 봐도 봐도 재미있어서 계속 보게 되는 영화. 그러니까 공포 영화는 제가 진짜 잘 안 봐요. 진짜 안 보는데 이 알포인트는 그래도 이 케이블 TV에서 틀어줄 때마다 다시 보면서도 그 분위기가 묘하게 조금 약간 오버랩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 아무래도 제가 추억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GOP에서 그 순찰 돌면서 그 괴담 들으면서 돌아다녔던 그 옛날 그 밤에 그 새벽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사람도 없는데 거기 뭐 그 뭐야 그 경계등이 있는데요. 경계등이 밝게 비친다고 그래도 엄청 그 무서워요. 그러니까 혼자 돌아다니면 엄청 무섭겠지. 근데 다행히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중대장이랑 같이 돌아다녔는데 그래도 사실 뭐 얘기하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뒤에 누가 있는 것 같고 뭐 엄청 찜찜해. 거기서 뭐 이제 구렁이도 보고 많이 그랬습니다만 아무튼 뭐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커피가 아닌 이 맥주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이 맥주는 커피 리브레에서 나온 커피 맥주예요. 커피가 10.5% 들어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커피를 탄산음료에 많이 넣어서 먹잖아요. 실제로 이 맥주하고도 좀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커피에다가 맥주에다 커피를 타면 약간 흑맥주 느낌이 나거든요. 일단 이 커피 리브레 그러면 이제 국내에 약간 좀 스페셜티 전문 카페로서 많이 알려졌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리브레 그러면 이 나초 리브레가 생각납니다. 이게 잭 블랙이 주연했던 약간 그 젊은 수도사. 네, 잭 블랙이 여기서 이제 수도사로 나와요. 수도사인데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그 프로레슬러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 재밌거든요. 나초 리브레 재밌어. 약간 좀 이 그 잭 블랙만의 어떤 그 코미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 그 약간 중화권의 주성치급으로 약간 그 잭 블랙만의 코미디 스타일 영화가 있습니다. 한때 이 잭 블랙의 영화가 코미디가 꾸준히 나왔는데 요새 좀 안 나오고 있죠? 네, 이분의 작품들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들인데 스크로볼 락 있잖아요. 그 작품부터 해서 좋아하는데 자 아무튼 이 리브레가 뭔 리브레인지 나도 잘 몰라. 그냥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건 나초 리브레밖에 몰라. 그럼 리브레 한번 검색해 볼까? 리브레가 뭘까? 리브레. 자, 리브레가 뭐예요? 사람 이름인가요? 커피 리브레 사이트만 나오네요. 커피 리브레, 커피 리브레, 여기에는 about 회사 소개. 왜 리브레라고 줬는지는 없네요. 아, 왜 리브레로 줬는지 뭐 이런 거 좀 알려주면 안 돼? 아무튼 뭐 커피 리브레. 리브레 검색해보니까 뭐 없는데? 사람 이름인가? 아, 궁금하네, 갑자기. 또 모르다 보니까. 이, LIB 알리. LIB 알리. 이거 검색해볼까요? 이게 사람 이름인가요?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모르는 거 많아요. 자, 리브레. 자유로운. 아, 이런 뜻이었어?
내가 무식한 거 티낸 거야? 나 이 리브레라는 단어를 왜 잘 모르겠었지? 자유로운, 구애받지 않는, 그런 뜻이구나. 나 이게 영어인지 몰랐는데? 이게 리브레가 영어였어? 그렇구나. 내가 뭐 생각한 거지, 그럼? 이게 다른 나라 말이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내가 좀 미쳤나? 자, 리브레가 자유로운, 구애받지 않는 뜻이래요. 신분이 자유로운. 자, 커피 리브레. 커피가 자유로운 뭐 그런 뜻인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산, 인도산 50%, 인도 커피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콜롬비아 30%, 온두라스산 20%, 효모는 벨기엔산, 호프펠렛 슬로베니아산, 네, 보리메가 호주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단 제조를 보면 주식회사 그 업소는 부루구루가 또 뭐야? 부루구루 검색해 볼까? 부루구루 알았어 썼어 부루구루 아이씨 왜 이래 부루구루 자 부루구루 주식회사 부루구루 업소명 및 소재지라고 해서 나오는데 일단 제조는 따로 안 써있네요. 네, 제조가 따로 안 써있고 그냥 리브레 커피 부루구루라고 써있는데 부루구루가 뭐하는 회사지? 나 처음 들어보는데 내가 맥주 전문가가 아니라서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이라고 나와있네요. 부루구루 제조업이라고 써있는데 이 사이트가 있나요? 한번 볼까요? 일단 자세한 내용이 없네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부루구루. 일단 음료를 제조하는 업체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게 주문 생산을 한 건가 보죠? 뭐 아무튼 제가 맥주 잘 못 먹잖아요. 근데 일단 이게 지금 500ml인데 가격이 2,000원대였던 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또 화장실로 가겠죠? 변기로. 자, 제가 마셔볼게요. 자, 일단 색깔은 맥주 때깔 비슷한데 약간 좀 진해요. 맛이, 약간, 맛이 괜찮은데? 맛은 괜찮은데, 커피와 맥주가 좀 따로따로 느껴지는 것 같아. 첫 모금은 맥주인데, 중반부터 커피 맛이 나. 그리고 먹고 나면 약간 차 느낌이 나.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커피에다가 그 맥주에다가 커피 타면 약간 요런 뉘앙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묘하게 좀 어울려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개취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먹었을 때 야 별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 보리의 메가의 어떤 풍부한 맛과 향이 좀 풍미가 좀 퍼져요. 약간 그런 거 있죠. 메밀 그 국수들 먹으면 냉면 같은 거 먹으면 그 메밀의 향과 맛들이 입안에서 확 퍼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맥주의 청량감보다는 좀 뭔가 텁텁한 느낌이 좀 드는데 그 솔직히 먹고 나면 약간 메주스러운 느낌도 살짝 돌아요. 그러니까 맛이 없다라고 하기보단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제가 가끔 그 뭐죠? 그 검은 콩 있죠? 검은 콩 그 태운 거, 그 볶은 거, 그 뻥튀기집 같은 데 가면 그 뭐라고 해요? 그 무슨 콩이라고 그러죠? 서리태. 이 서리태를 입안에 막 이렇게 꼭꼭 씹어 먹을 때 있죠? 그런 느낌이 나요. 이 서리태 그 볶은 거 있잖아요. 뻥튀기집 같은 데 가면 이 서리태 볶아주잖아. 그거를 막 입안에 넣고 우걱우걱 먹어봐. 그 다음에 약간 맥주 한 모금 먹었을 때 그런 느낌이야. 진짜 약간 서리태 맛과 느낌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첫 맛은 맥주 맛인데 중후반부터 커피와 이 서리태 먹는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먹고 나면 뒷맛이 약간 그
콩 있죠, 콩. 그 콩에서 나는 약간 비릿한 느낌과 함께 고소한 풍미가 입안에 도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아요. 저처럼 이렇게 좀 맥주를 잘 모르는, 술을 잘 모르는 애들은 먹으면 뭐 나름 또 개성이 있구나 라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에요. 근데 아마 일반인들한테 주면은 이거 별로 맛있다고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궁금하네요.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느끼는지. 일단 커피 맥주라고 그래서 한번 사봤는데, 참고로 제가 그 집에서 안 먹는 맥주에다가 에스프레소 같은 거 섞어갖고 몇 번 먹어봤어요. 그럼 약간 그 묘한 흑맥주 스타일의 느낌이 좀 나거든요. 좀 더 진해요, 커피 맛이. 근데 이거는 커피 맛이 좀 진하진 않고 마치 드립커피 같은 걸 섞은 듯한 느낌? 그러니까 맥주 맛이 많이 세진 않은데 고소한 풍미는 되게 좋은데, 전체적으로 맥주와 커피가 그냥 조금 언밸런스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이거 먹고 취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것 때문에 내 밤에 녹음하고 있거든요? 낮에 운전할 수가 없잖아. 제가 음주운전 못 하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되지. 그 술도 약한데 이런 거 먹고 음주운전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음주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죄송해요. 취하면 안 되는데. 네, 아무튼 맛이 나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용인해 줄 수 있어. 근데 맥주 애호가들은 또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맥주와 커피가 약간 반반 섞인 듯한 느낌인데, 맥주가 많이 연해져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드립커피 같은 걸 섞은 것 같아요. 뭐냐면 에스프레소를 넣었다기보단 여기 써있기로는 커피가 10.5%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퍼센트상 10.5면은 이거는 에스프레소처럼 원액이 들어갔기보다는 그러니까 희석된 커피가 섞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야 맛이 약간 이렇게 따로따로 부드럽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에스프레소 같은 걸 섞으면 맛이 좀 더 세져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커피 맛이 약간 맥주 맛을 좀 뒤엎어서 실제로는 약간 흑맥주 같은 느낌이 좀 나는 편인데, 지금 얘는 그 정도로 세진 않아요. 근데 벌써 취기가 도네. 얼굴이 시뻘개졌어. 네, 한 몇 모금 먹었다가 또 이래. 제가 나중에 집에 그 대만 망고 맥주 있죠? 망고 맥주에다가 에스프레소 한번 섞어 먹으려고 그러는데 집이 굴러다니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써있기로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라고 써있네요. 아무래도 이게 술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판매에 문제가 있겠죠. 근데 저처럼 이제 술 못 먹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하나의 좀 재미삼아 한번 먹어볼 수 있는 그런 커피 맥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맥주 애호가들이 썩 좋아할 것 같진 않고, 근데 생각보다 이거 술기 올라오네. 아무튼 음주 방송 여기까지. 나 술 취할 것 같아. 나 안 돼. 너무 상태가 안 좋아.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먹으니까 갑자기 속이 울렁거려. 역시 이 술이 나한테는 너무 안 맞아. 먹을만은 합니다, 여러분. 네,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 그냥 나는 맥주도 못 먹어서 큰일 났어요. 좀만 먹어도 술 취하니까. 자, 이번 주 방송 여기까지. 네, 좀 길게 녹음하려고 그랬는데 술기가 올라와서 못할 것 같아.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한 주간 또 잘들 보내시고, 벌써 6월 첫째 주, 둘째 주죠. 지금 이제 둘째 주가 되어갈 텐데, 이번에 6월 6일 또 현충일이라고 또 이제 연타로 쉽니다. 노는 사람들은 좋아라 놀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놀고 싶어도 못 놀는 사람도 있고, 먹고 살려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 뭐 환경을 너무 비난하지 마시고요.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남과 비교하고부터 자꾸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느끼는데, 우리는 이미 많은 걸 누리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밥 세 끼 다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좋은 스마트폰도 두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보면서 끊임없이 그들과 비교하고 나는 왜 이런가? 왜 나는 집이 없나?
뭐 이러면서 끊임없이 비난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사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살면 행복해요. 자꾸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자신을 사랑하면서 주변을 사랑하고 네, 우리의 주어진 이 환경을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나 술 취했어. 쉣.